KBS 울산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격동 60년 불굴의 도전 제3화 자동차 산업의 영웅 호니의 탄생 비화. 취재 극본 이호, 기획 연출 이지향. 12번째. 신진의 김창원은 어느새 토요타 측 입장을 다그치고 있었다. 그만큼 다급한 상황에 몰게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분명히 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토요타 측 입장을 확인해야 나도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우리는 신은진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토요타의 입장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의견은 그렇습니다.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본 측의 태도가 돌변하고 있었다는 것이 옳은 판단이었다. 토요타는 그동안 한국이 세계 5대 시장의 하나라고 추켜 세웠고 실제로 그러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상황 변화에 따라 금방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또 사실은 우리는 중공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 보시오. 분명히 해야 되는 거요. 당신들이 그런 입장이 분명하다면 나는 새로운 파트너를 물색할 수밖에 없다는 게 내 입장이오. 도리가 없지요. 꼭 그러시다면은. 무엇이? 토요타의 재빠른 변신은 신진을 궁지로 몰고 있음이 분명했다. 토요타는 사실상 4가지 이유를 들어 신진하고의 거래를 중단할 수밖에 없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첫 번째는 중일 국교 정상화가 임박했다는 판단. 두 번째는 당장의 수출은 어렵겠으나 중국 시장의 잠재적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세 번째는 중국이 동남아 시장에서 중국계 자본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 네 번째는 2차 대전 전부터 천진 상해 공장에서 자동차를 조립했던 역사적인 관계 고려 등 이러한 4가지 이유를 들어 토요타는 한국 배척, 중국 지향이라는 선택을 결정하는 것이다. 중역들은 잘 들으시오. 국가의 경제력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절대 비관해서는 안 될 것이오. 비관은 퇴보만을 초래할 뿐이며 앞으로의 희망마저 앗아가는 것이오. 나는 기필코 또 다른 합작선을 찾을 것이니까 토요타의 배신에 증오심만 키우지 말고 전 사원이 이 기회에 이를 악물고 자동차 산업의 진흥을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각오를 갖도록 해주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엔진 공장 합작은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사장님? 정부 차원에서 시기를 연장해 주도록 요청하겠소. 주 사원 측을 선언했기 때문에 정부도 충분히 고려하리라고 봅니다. 비장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결국 토요타는 1970년 12월 7일 신진과 합작으로 한국의 엔진 공장을 세우려던 계획을 백지화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들은 곧이어 이 백지화 발표를 번복, 월 2,000대 규모의 엔진 주물 공장을 건설키로 각서를 교환하겠다고 했다가 또다시 중국의 눈치를 살피면서 그 각서를 뒤엎는 내용을 중국 측에 제시, 이중성을 교묘히 보이다가 결국 백지화하는 것으로 마감한다. 이것이 사실상 신진자동차의 역경으로 이어지는 셈이 되지만 당시를 김창원 전 신진자동차 회장은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
도요타 회사가 지금 여기 한국에 자동차 못 들어오게 된 게 바로 그 원칙인 그 문제인데, 그게 이제 지금 중국하고 가까우니까 이제 중국 얘기 할 필요 없지만 말이야. 이제 또 이 시대가 자꾸 흘러요. 그러나 그때는 공산당이면 얼마나 시대했어. 그때 중공 왕서방이라면 얼마나 공산당 김정일에서 시대했어. 그거 갖다가 세계적으로가 일하려면 세계하고 상대하려면은 공산당 국가에서 시대하지, 중공 시대하지. 국시에 따라서 내가 행동한 것 뿐이고, 스포츠도 그놈들 공산당한테는 안지하겠다는 것 뿐이고, 이렇게 살아온 이 한 과정인데 세상이 또 흘러서 지금 공산당 중공이 어디 있어. 지금 북한이라도 지금 갔다가 빨리 공산당 다 우리 같이 살자고 하고 통일하려고 애쓰고 이런 판인데 말이야. 이 세계 사회의 흐름이야.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우리 정부에서 기막힌 일을 벌인다. 결과적으로는 발전적인 정책 변경으로 설명했지만 그동안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했던 엔진 주물공장 일원화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새로운 자동차 공업 육성 방안을 발표하는 것이다. 정책의 일관성을 내던지는 셈이었고 그 자체가 충격이었다. 정부는 자동차 회사의 적자 운영을 해소하고 값싼 국산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 자동차 공업 육성 방안 3개항을 마련했습니다. 이것 봐요, 이 장관. 예, 카카. 엔진 주물 공장 일원화 방침을 철회한다는 이유가 뭐요? 궁극적으로 우리 손으로 우리의 승용차를 빨리 갖고 싶다는 염원 때문 아니요? 응? 그러면 그게 강조되도록 정책이 설명돼야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육성 방안이라고 하면은 그 국민들이 제대로 기대를 하겠어요? 그건 3개항을 설명하면서 자동차 업자들을 위해서만 정책 변경을 설명합니까? 에? 늘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동차에 대한 정책도 불신하고 신뢰를 하지 못하잖아요. 이번엔 희망을 좀 가질 수 있게 국민들이 기대하게끔 그 소상한 설명을 하고 업자들은 로비니 뭐니 딴짓하지 말고 능력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단단히 주지시켜요. 알겠습니다, 카카. 고속도로 완공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수송 정책까지 이래 질질 끌 일이 아니잖아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거대 조선소가 완공돼가고 거대한 일관 종합 제철소가 고로 완공을 앞두고 총력적으로 매진하고 있는데 국산 승용차 하나 만들어 보자는데 그게 그렇게는 안 됩니까? 에이 정말 이거 뭐 어떡하는지 말이야. 아유, 도대체 이렇게 갈팡질팡해서 어지럼병 안 생기고 사는 게 신기하구만. 살았습니다. 우리 현대는 산 겁니다. 회장님 말씀대로 백지화가 됐지 않습니까? 이젠 소형차를 만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4개 업체에 똑같이 주는 기회지만 이제는 그걸 잡는 업체한테 선물이 되는 거고 특혜가 되는 거야. 말씀 듣고 보니 그렇군요. 정부 발표를 포드도 알고 있을 거야. 그렇더라도 포드사하고 합의는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겠어? 그 정부 발표를 최대한 협상에 유리하도록 끌고 가요. 박 대통령의 지시로 국산화 비율 재조정 등이 발표된 것은 분명 충격이었지만 자동차 업계를 늪에서 구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는 점 때문에 이 일은 역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에서 자동차 공업 그 방침이 섰었어요. 박 대통령에게서. 그때서부터 이제 그 궁여지체 뭐 살아남기 위한 어떤 그 탈출구가 이제 모색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박 대통령 역시 그 양반이 그 참 지금 가만히 보면 참 하여간 그런 데는 그 특견이 있었던 분이에요. 고속도로서부터 가만히 보면 뭔가 하면 자동차 국산화해라 우선. 그다음에 5만 대 규모의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라. 그다음에 소형차를 해라. 첫째 고유 모델을 하려는 거. 고유 모델을 하고 소형차를 하고 5만 대 규모의 그런 자동차 공장을 만들고 국산화를 그때 80% 이상인가 이렇게 기본 방침이 한 너댓 대까지가 나왔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언제까지 하는 건 75년까지 하라고 그랬었습니다. 75년까지 해라. 현대차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데 사실 자동차 산업에 종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독한 것인가를 일반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의 현대자동차가 카페트 깔린 길만 걸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도 모를지 모른다. 정책의 변화 때문만이 아니라 자동차 한 대를 개발해내기까지 겪어야 되고 몰두해야 되는 정신적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할 정도다. 더욱이 한국 같은 기초가 허약한 나라에서 첨단 산업이 총집결되는 자동차 산업을 한다는 것은 선진 경제 산업 강국에 비해선 과학적으로 산출되지 않는 엄청난 고독을 이겨내야만 한다. 더구나 차량은 허술하면 허술한 대로 말없이 타는 국민들이 아니다. 반드시 외국 차량들과 비교를 하면서 가격까지 비난을 가하기 때문에 비교되는 외국 차보다 더 저렴하고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중압감이 더더욱 고독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다. 아이고 피곤하네. 아이고 참. 이 과장, 그 다른 자동차 회사에 대해서 회장님이 자료 챙겨오라는 말씀 같은 거는 없으셨나? 자주 지시하십니다. 그러고 일본에도 전화하셔서 동향을 파악하고 계시는 걸로 압니다. 그래? 이른바 줄레 4원칙으로 신진을 비롯한 기아 등 한국 산업체 전반이 충격의 파장 속에서 당황하고 있었지만 현대자동차는 새로운 국면 전환 시도로 활용하고 있어서 오히려 찬스가 되기도 했던 게 사실이다. 1년 이상 시달릴 대로 시달리다가 어느 순간에 모든 게 백지화되고 보니까 허탈하기도 하지만은 이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일테면 제 자신도 되돌아보게 되는 기회가 돼서 이게 정신적으로는 편안합니다. 예. 그래서 사업이라는 게 경험이 반재산이라고 하는 게야. 여하간 앞으로 포드사하고의 협의가 계속되겠고 또 협상을 시작한 이상 어떻게 매듭을 짓건 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끝은 봐야 되니까 접촉은 계속해. 예,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도 선진 메이커인데 그 기분 상하지 않고 스무스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몇 가지 말씀이 계셨지만은 무엇보다 국제적인 회사들하고 경쟁할 생각보다 우선은 국내 소비자들이 웬만큼이라도 믿고 탈 수 있도록 우리 차를 만드는 데 주력한다는 각오로 임해. 각하께서 우리 손으로 만든 자동차에 대한 갈증이 굉장하시다는 걸 직접 언급하시더만 난 처음 들었어. 그러신 줄을 몰랐지. 나는 국산 자동차, 우리 손으로 만든 고유한 국산차를 굉장히 갈망해 왔습니다. 수송 정책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일 회담을 시작하기 전에 그 김종필 부장을 일본에 보내서 토요타, 닛산, 미쓰비시를 전부 둘러보라 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우리의 고유한 자동차에 대해서 정말 갈증이 컸습니다. 아유, 그런 말씀도 하셨군요. 그 고유 모델을 개발하라는 말씀을 이제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 잘나도 내 새끼고 못나도 내 새끼인데 어쩌니 내 자식부터 키워놓고 봐야 된다는 게 그 소리에 있냐? 응? 대통령께서 관심을 갖고 계실 때 서둘러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신진이나 기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죽은 애 때문에 토요타하고 선이 끊어지게 됐으니 큰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기아를 먹고 싶어? 예? 아이고, 현대차 하나 끌고 가는 것도 죽을 지경입니다. 김 사장이라는 사람이 토요타가 손을 털겠다 한다 해서 간단히 주저앉을 인물은 A야. 반드시 새로운 제휴선을 잡을 거야. 그렇다고 우리가 기아든 신진이든 경쟁사에 대해서 예민한 신경을 보일 필요 없어. 독자적으로다가 우리 차를 개발하는데 전력 투구하란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울산에 내려가는 대로 저는 이태리를 비롯해서 유럽 지역 좀 돌아보고 오겠습니다. 아니, 거긴 왜? 그 자동차 업체들을 제대로 좀 살펴봤으면 해서요. 세영아, 이거는 대통령하고 둘이서 만나는 얘기다. 예? 우리 실정에 맞는 차만 개발이 되면은 외제차 수입을 대폭 제한하시겠다고 그러셨어. 그렇습니까? 이럴 수가 있는 게야. 같은 경쟁 업체들인데 한쪽은 고유 모델 개발하겠다고 정신이 없고 한쪽은 GM이라는 거대 메이커와 손잡겠다 난리고 저마다 치열한 선두 다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승용차 생산 허가조차도 얻지 못해서 이 작당을 치고 있으니 말이오. 이래놓고도 정부가 자동차 3사에 공평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말이오. 면목이 없습니다. 비참하오. 이런 나라에서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내 스스로가 자괴스럽고 수치스럽소. 나라가 아직은 정리가 제대로 안 된 탓이라고 자위하십시오. 저희로서도 사장님 뵐 면목이 없습니다만 엔진 공장 건설마저 기대를 했던 게 급작스럽게 취소되고 보니 기대도 무너졌고 정책을 세우는 자들은 여전히 눈뜬 봉사에 불과하고 이대로는 절대 안 되는데 이 모양이니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싹이 노란 게요. 기아의 장래는 암담하게만 느껴지는 상황이었다. 그 때문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기아는 자체 연구개발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기술 제휴나 도입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였다. 김철호도 그것을 비관했을 것이다. 몇 놈이 자동차 산업을 다 망쳐먹고 있다고. 저 사장님 응. 다 모이셨답니다. 그래? 알았어. 저 사장님 여권 수속은 마쳤습니다. 정세영은 엔진 주물공장 건설 이론화 방침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비로소 여유를 가지며 본격적인 고유 모델 개발을 위해 시동을 거는 셈이었다. 부사장이 앞으로 협상 매듭이 지어질 때까지 포드사 측 사람들과 전권을 가지고 협의해 나가세요. 예, 알겠습니다만 저희 쪽 기본 방침이 포드사하고 결별이 돼도 괜찮다는 것인지요? 물론 백지화됐지만은 어차피 엔진 주물 공장은 우리도 있어야 되니까 포드 측에서 결별을 선언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 이양석 부장, 예, 출장 준비해요. 저 말씀입니까? 해외로 나가시는 겁니까? 솔직히 여태까지 저 선진국들이 자동차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때까지 자동차 공장을 몰랐다. 그만큼 사업적인 의욕만으로 뛰어온 정세영이었지 실무 쪽은 문외한이었다.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었던 이양섭 명신산업회장의 회고를 통해서도 그런 점들을 짐작하게 된다. 정세영 회장님이 제일 먼저 모색한 포드하고 합작 그걸 하다 여러 가지
포드가 찬 거지, 솔직히 얘기해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궁엄은 통한다고 이 양반이 차가 나온 게 우리 기술자를 데리고 그저 이태리 대장간 같은 데를 가보고 용기를 얻은 거라고. 아, 차는 이런 식으로 돼가는 거구나 하는 용기를 얻은 거라. 거기서 그래서 이 스타일링은 또 전문가가 하고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고 뭘 하고 이런 구상이 된 거예요. 이 부장, 그 신진에서 또 청와대를 두드리고 있다는데 그 뭐 들은 정보 없어?